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때 자신감 넘치던 여성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느낀 후회와 비참함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35살, 10년차 스튜어디스인 김지연 씨입니다. 지연 씨는 과거에 누구보다 당당하고 도도한 여성이었습니다. 20대 시절 그녀는 뛰어난 외모와 매력으로 항상 주목받았고, 그 주위에는 늘 남자들이 끊이질 않았죠. 대학 시절에는 의대생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다정하고 성실했으며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저 남자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라고 입을 모았지만 지연 씨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난 더 멋진 남자, 더 화려한 삶을 살 거야. 그녀는 자신감이 있었고 당시엔 선택권도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래의 안정보다는 지금의 설렘과 재미를 더 중시했습니다. 결국 평범하고 다정한 의대생 남자친구는 지연 씨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너무 높은 꿈만 바라보다가 진짜 소중한 걸 놓치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 그 말을 들었을 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왜 너 같은 평범한 사람의 걱정을 들어야 하지? 라고 생각했죠. 지연 씨는 당당히 승무원이 되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유니폼을 입고 하늘을 날며 화려한 삶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선택지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고 늘 자신만만했던 지연 씨의 표정에도 초조함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동료 스튜어디스들은 비행 중 만난 돈 많고 잘생긴 남자와 결혼하여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내에서 만난 1등석 손님과 연애를 시작했다는 이야기. 어떤 이는 대기업 임원과 결혼해 비행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지연 씨는 겉으로는 나는 내 삶이 좋아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초조함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에게도 연애는 있었습니다. 4살 연하의 자영업자 남자친구와 2년째 만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매출이 들쭉날쭉했고 미래를 약속하기엔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이와 현실 때문에 그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동료들처럼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지 못한 현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에 자신감을 갖고 선택했던 삶이 이제는 후회의 무게로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들의 화려한 삶만 보였고 자신의 모습은 점점 초라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연 씨가 어떻게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신만의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연 씨는 스스로를 자기만족을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인생은 경험이야.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쌓아놓으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 라고 당당히 말했죠. 하지만 그 소비의 이면에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를 더 신경 쓰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늘 화려한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엔 스위스 융프라우에서 찍은 내 사진 너무 멋지지 않아? 다음 달에는 몰디브야. 하늘에서 찍은 섬 풍경이 환상적일 거야. 해외여행은 그녀가 가장 애정하는 취미이자 삶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힐링이나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사진에 너 정말 멋지게 산다, 부럽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기를 기대하며 포즈를 잡고 필터를 통해 사진을 보정하고 심지어 여행 가방 속 아이템 하나하나까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여행지에서만큼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느꼈습니다. 지친 모습의 승무원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화려한 여성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유와 여유는 잠시뿐이었습니다. 비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녀는 카드 명세서를 열어보고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번엔 좀 과했네. 그러면서도 지연 씨는 여행과 소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이 보여주는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에 밀리지 않으려면,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런 자신감이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결혼 후 SNS에 올리는 화려한 웨딩 사진이나 명품 가방 사진을 볼 때면 지연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내 방식으로 살고 있어.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소비는 단순히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초라해지는 걸 견디지 못해 다른 방식으로라도 자신을 꾸며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카드 결제를 마치고 새로 주문한 해외 직구 화장품이 집에 도착하면 지연 씨는 다시 말했습니다. 인생은 이런 작은 행복에서 오는 거지.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카드 명세서와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도 모르게 조급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자신의 소비가 점점 버겁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의 숫자가 매달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느 순간 멈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화려한 결혼 소식과 남편 자랑은 지연 씨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었죠. 은지는 이번에 강남에 신혼집 계약했대. 남편이 대기업 다니는 덕분에 걱정이 없대나 봐. 민정이는 결혼하더니 비행도 그만두고 이제 전업주부래. 남편이 진짜 능력자라면서 자랑 엄청 하더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연 씨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대단하다. 나도 빨리 그런 사람 만나야겠네.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초조함에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그녀는 현재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연하인 그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사업은 늘 불안정했고 저축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싸움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우리 결혼 얘기 좀 진지하게 해보자. 나도 생각은 하고 있어. 근데 지금 내 형편 알잖아. 좀만 더 기다려줘. 기다리다 보면 내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그땐 어쩔 건데? 결혼도 늦으면 안 돼? 남자친구는 이해를 구하려 했지만 지연 씨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화려한 결혼식과 안정적인 남편을 자랑하는 동안 자신은 더 이상 같은 곳에 서 있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행 중에 1등석에서 만난 손님이 지연 씨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성공한 사업가로 보였고 능숙한 말투와 세련된 태도는 단번에 그녀를 매료시켰습니다. 비행 내내 그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낀 지연 씨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비행이 끝난 후 그는 지연 씨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비행 고생 많으셨죠? 제가 다음에 저녁이나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날 이후 지연 씨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초라한 현실과 1등석 손님의 화려함이 대비되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그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 씨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에요. 저녁 초대해 주신 거 아직 유효한가요? 그와의 첫 데이트는 그녀가 상상하던 바로 그 화려함이었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시작해 그의 고급 스포츠카로 이동하는 동안 지연 씨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꿈꿔온 삶에 가까워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그녀를 어떤 결과로 이끌지 지연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연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민혁 씨와의 만남은 그녀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그녀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던 거야? 그동안 몰랐을 뿐이지. 그는 항상 그녀에게 최고의 대접을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디너, 값비싼 명품 가방과 주얼리, 그리고 그녀가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마치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여자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 초라하게 살았던 거야.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찾았어. 그녀는 예전엔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동료들에게도 당당하게 자신이 누리는 삶을 자랑했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잘해줘. 나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 이제 그녀에게는 스튜어디스라는 직업도 큰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매달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며 체력을 소모하던 삶이 이제는 그저 고된 노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나 같은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녀는 비행 중에도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상상에 빠지곤 했습니다. 민혁 씨와의 결혼식,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그는 돈도 많고 능력도 있으니 자신은 이제 더 이상 경제적 걱정 없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비행도 그만둘 수 있겠지. 민혁 씨라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모든 걸 책임져 줄 거야. 결혼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끔 농담처럼 결혼하면 어디로 신혼여행 가고 싶어? 라고 물었고 그 말만으로도 그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강민혁 씨와 함께라면 자신이 더 이상 동료들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야. 아니, 이미 그렇게 된 걸지도 몰라. 지연 씨는 매 순간 그와 함께할 때마다 자신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와의 2달은 그녀가 지난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스스로를 더없이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행복에 겨워 도도해진 그녀의 모습 뒤에서는 은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결혼 소식을 들을 때 느꼈던 초조함과 질투는 사라졌지만 대신 그녀는 점점 현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자신에게 안정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녀가 단지 그 순간의 화려함에 취해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걱정을 해? 그는 완벽한 사람이잖아. 그러나 그녀가 믿었던 완벽함은 언젠가 조금씩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혁 씨와의 2달 동안 지연 씨는 마치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은 기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계속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그녀를 점점 더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연 씨는 비행 중 사소한 일로 사무장님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씨, 이 상황에서 손님 응대는 제가 하라고 했죠?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왜 자꾸 저한테 참견하세요? 지금 태도가 뭐예요? 이게 회사 규정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한 지연 씨는 참지 못하고 사무장님에게 대들었습니다. 회사가 규정하면서 사람을 얼마나 부려먹는지 아세요? 평생 이렇게 일만 하시면서 사세요. 저는 곧 이런 회사 떠날 거니까. 그리고는 사무장님 앞에서 바로 사표를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비행에서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쪽이나 이런 거나 열심히 하세요. 그녀는 비행이 끝난 후 회사 게시판에 폭탄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평생 이런 회사에서 일이나 하세요. 전 곧 부자랑 결혼해서 인생 완전히 바꿀 예정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보고 후회나 하겠죠. 직장 동료들은 경악했습니다. 몇몇은 댓글로 그녀의 행동을 비판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일해봐야 월급이나 조금 받겠죠? 전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들 잘 지내세요? 이후 그녀는 회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그녀의 게시판 글을 증거로 제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제야 지연 씨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자 그녀는 민혁 씨에게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민혁 씨, 나 큰일 났어. 회사에서 고소를 했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왜 그런 행동을 했어? 나한테도 말도 없이. 그땐 다 잘 될 줄 알았어. 민혁 씨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녀는 민혁 씨의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줘. 당신이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 당신은 능력 있으니까. 하지만 민혁 씨는 냉정했습니다. 지연 씨,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스스로 벌인 일이잖아.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야? 그의 태도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들어줄 것 같았던 민혁 씨가 이제는 단호한 얼굴로 그녀를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회사는 그녀를 용서할 기미가 없었고 민혁 씨조차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민혁 씨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습니다. 회사에서 고소를 당하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된 지금 그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민혁 씨뿐이었으니까요. 그는 성공한 사업가이고 그녀가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혁 씨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다정하게 받아주던 민혁 씨가 이제는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대답을 짧게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민혁 씨,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그냥 바빴어. 중요한 일이 많아서. 지연 씨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가 자신을 외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직접 그를 찾아갔습니다. 민혁 씨, 나 할 말 있어. 우리 솔직히 얘기 좀 하자. 그는 그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 씨는 애써 그의 손을 붙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 고소당한 것도 그렇고 너도 나한테 너무 멀게 느껴져.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러자 민혁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너무 지쳐. 너랑 있는 게 이제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그녀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처음엔 너랑 있는 게 재미있었어. 하지만 점점 달라지더라. 내가 너무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솔직히 짜증나. 회사 얘기니 뭐니 다 나한테 떠넘기고 매달리기만 하잖아. 그의 냉정한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지연아, 너는 애도 못 낳을 나이에 내가 기껏 만나줬더니 지금 와서 질질거리기까지 해? 너무 피곤해. 그녀는 그의 말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믿기 어려운 말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너보다 10살 어린 여자랑 사귀고 있어. 걔는 더 예쁘고 더 젊고 나랑 맞는 점도 많아. 이미 미국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 계획도 세웠어. 지연 씨는 머리가 하얘지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던 민혁 씨는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해. 나한테 더 이상 매달리지 말라고. 그는 그녀의 손을 밀치고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열어 그녀를 내보냈습니다. 지연 씨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 문 앞에 서 있었지만 민혁 씨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길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 자존심, 그리고 자신이 믿고 싶었던 환상까지. 그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혁 씨와의 이별 이후 지연 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사랑도 잃었고 자존심도 바닥을 쳤으며 회사에서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장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무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 씨는 사무실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사무장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 분에 못 이겨서 상처를 드리고 경솔한 행동을 했습니다.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무장님은 처음엔 냉랭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남긴 글과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알기나 해요? 지연 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사무장님께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문제를 바로잡겠습니다. 사무장님은 한참 동안 그녀를 내려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사과문을 올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걸로 끝난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길로 지연 씨는 회사 게시판에 장문의 사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회사 측과 합의금을 지불하며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벌금과 합의금은 그녀가 모아둔 마지막 저축의 대부분을 앗아갔습니다.
회사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며 법적 조치를 중단했지만 복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지연 씨는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도 바닥을 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카드 명세서와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잃었네. 정말 다 잃었어. 과거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믿었던 그녀였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자신감, 그리고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이 그녀를 지탱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꿈꿨던 화려한 삶은 허상이었음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쳐왔음을 그녀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고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지연 씨의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연하 남자친구 준호. 4살 어린 그는 소박하고 성실한 자영업자였지만 당시의 지연 씨에게는 늘 부족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이 자랑하는 남편들처럼 번듯한 직업도 넉넉한 경제적 기반도 없는 준호와의 미래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화려함을 줬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연 씨에게 준호는 안정감을 주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연락처를 찾아냈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잘 지내?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면 좋겠네. 그가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누나?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어떻게 지내?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바로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준호와의 재회는 예상보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밝고 유쾌한 성격이었고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분위기를 이끌어줬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대화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었어. 내가 정말 많은 걸 잃었거든. 누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이 기억나는데 그녀는 민혁과의 관계, 회사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는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그땐 너한테 잘못했어. 너무 이기적이었고 널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누나, 그땐 나도 많이 부족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한테 미련이 좀 남아있었어. 그의 뜻밖의 고백에 지연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말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안정적이진 않지만 조금씩 기반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나도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중이야. 누나도 이제 힘든 일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그의 다정한 말투와 미소는 그녀를 감싸는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화려함을 줬던 시절엔 느끼지 못했던 소박한 안정감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둘은 강변을 걷다가 문득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둘이 가던 그 분식집 기억나? 그 떡볶이랑 튀김. 진짜 최고였는데. 아, 그 집 사장님 우리 단골이라서 음료수도 서비스로 주고 그랬잖아. 준호와의 소소한 대화 속에서 지연 씨는 오랜만에 자신이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누나가 원한다면야 나야 뭐. 지연 씨는 그가 자신을 다시 받아준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진 듯 했던 인생에서 그가 다시 한번 그녀를 구원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준호와 다시 만나기로 한 후 지연 씨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유쾌했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예전처럼 다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예전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고 가까운 산책로를 걸으며 서로의 일상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누나,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좋다. 예전엔 우리가 이런 평범한 행복을 잘 몰랐던 것 같아. 그의 말에
지연 씨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땐 우리가 너무 서툴렀지. 이번엔 진짜 잘해보고 싶어. 그는 점점 그녀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결국 주말에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둘이 동거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연 씨는 이런 일상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는 작은 안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 씨는 준호의 태도에서 어딘가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화제를 슬쩍 돌리곤 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이제 다시 만나게 된 지도 한 달이 넘었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뭐랄까, 아직 조금 서두르는 건 아닐까? 누나도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게 좋잖아. 그의 대답은 애매모호했고 그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다정했고 평범한 연인처럼 행동했기에 그녀는 큰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녀가 샤워를 하는 사이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문득 궁금한 마음에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그냥 한번 확인만 해볼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친구들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었고 한 대화방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준호야, 그 누나랑은 어떻게 돼가냐? 아, 그냥 재미로 만나고 있어. 편하긴 한데 오래 가긴 힘들지. 근데 너 어린 여자친구 있다며? 걔랑은 잘 되고 있는 거야? 응, 걔는 진짜 여자친구고 누나는 그냥 예전 생각도 나고 해서 만나는 거지. 오래 끌 일은 아니야. 지연 씨는 문자 내용을 읽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진심을 주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재미일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이미 자신보다 10살 어린 여자친구와 진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준호에게 직접 대면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내 휴대폰을 봤어. 내가 친구들이랑 한 대화도 다 봤고. 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누나, 그건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야. 진짜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 장난? 넌 나를 재미로 만난다고 했어. 다른 여자랑은 진지하게 만나면서 나한텐 그냥 과거 생각나서 편하다고 만나준 거였어?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넌 나를 이렇게까지 우습게 봤던 거야?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솔직히 맞지도 않잖아. 누나도 알잖아. 난 그냥 편해서 만나준 거야. 왜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의 말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물건을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준호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녀의 집을 나갔고 지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붙잡으려 했고 또다시 잘못된 사람에게 기대며 현실을 외면하려 했던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는 결국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만 남겼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준호와의 마지막 대면 이후 지연 씨는 깊은 상처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텅 빈 방 안, 어지러진 물건들 사이에서 그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더 이상 울림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화려함을 줬던 선택의 결과로 직장도, 사랑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까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혁과의 환상적인 사랑은 헛된 꿈이었고 준호와의 재회는 잔인한 배신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예전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자신감 넘치던 시절의 모습이 그녀를 비웃는 듯 보였습니다. 그땐 내가 정말 대단한 줄 알았지. 지금 그녀의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통장 잔고는 텅 비었고 주변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붙잡으려 애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질러진 물건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망친 건 다른 누구도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였어.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 스스로 해야겠지? 그녀는 다음날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짧은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내가 되자. 지연 씨의 여정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화려한 것들을 잃었고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상처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과거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요. 텅 빈 방에 가만히 앉아있던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나로 사는 법을 찾아야겠지.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스스로의 선택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한 그녀였습니다.